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암 한우님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뭘 먹고. 그래서 제가 소화가 잘 되는 방법, 어떻게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왜 이게 같이 섞여졌을 때 소화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음식 먹는 식사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소화돼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렇게 배가 부르다, 또 맛있다,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내 입에서 맛이 없어도 몸에 들어가서 그게 제대로 소화 흡수가 돼야 그걸 먹은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컷 돈 들여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이것저것 먹었는데 이 소화가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건강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한우님으로부터 뭐 십몇 년 동안 소화가 안 돼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데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병원에 갖다 버린 돈, 또 뭐 좋다는 걸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버린 돈 이게 뭐 1억이 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런 내용을 한두 사람이 겪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먹은 게 소화되는 과정은 우리 몸에서 효소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효소가 알칼리성 효소가 있고 산성 효소가 있어요. 근데 알칼리성 효소는 어떤 식품을 알칼리성 효소로 하고 소화가 되고, 어떤 식품은 산성 효소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알칼리성과 산성이 같이 짬뽕으로 먹었을 때는 우리 몸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소화가 안 된다고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화학적 환경을 필요로 하는 식사가 중요하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화액은 음식마다 다른데 곡물로 만드는 식사, 그리고 곡물로 만드는 식사가 주로 어떤 게 있냐면 빵, 국수, 밥, 뭐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게 전부 탄수화물이에요. 곡물은 아니지만, 다 곡물은 아니지만, 뭐 감자, 고구마는 이제 탄수화물에 들어가거든요. 뿌리 채소라도. 근데 이런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는 그 분해 후에 영양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환경이 요구된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서. 효소가 알칼리성을 요구되는데, 우리가 먹는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은 어떤 식품이 있냐면 고기, 계란, 또 생선, 이런 게 단백질이거든요. 많이 단백질을 강조를 하다 보면 이걸 뭐 매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한 끼니에 밥, 반찬, 뭐 반찬에서 채소 반찬, 고기 반찬, 생선 반찬, 뭐 다 계란 뭐 이런 거 다 올려서 정말 육회공을 다 먹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게 먹는 식사가 과연 건강하냐, 그걸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뷔페에 가면 굉장히 많은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돌면서 한 접시 갖다 먹고 또 한 접시 갖다 먹고, 막 정말 뷔페에 가면 뭐 속이 부패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는 상황과 탄수화물을 먹는 상황이 가장 중요해요. 채소는, 우리가 채소 반찬은 단백질과 먹어도 어울리고 탄수화물과 먹어도 어울립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같이 결합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당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을 해도 굉장히 우리 몸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도 일종의 당분이거든요. 그게 결국 그 소화 과정에서는 당분으로 변하는데 그 쪼개지면 당분이잖아요. 근데 그 단백질은 고기, 계란, 생선을 우리가 밥하고 같이 먹었다. 우리 늘 그렇게 먹잖아요. 저도 늘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진단 후에 책을 읽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 제가 산 책에는 암에 대한 책도 있지만 건강한 식사에 대한 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지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는데, 이게 고기와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 고기 실컷 먹고 나면 또 면 같은 거 막 시키잖아요. 그래서 냉면 나오는 집도 있고 소면 나오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고기와 이게 탄수화물이 다 들어간 거예요, 몸에. 그게 들어가면 고기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산성입니다. 산성을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잴 때 뭐 좀 부드러워지라고 키위 같은 거 좀 신맛 나는 과일을 갈아 넣으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삭는 거예요. 제가 키위를 갈아 넣은 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며칠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 전에. 나중에 꺼내보니까 다 녹아서 고기가 흔적이 없이 국물만 있더라고요. 그만큼 산성에 녹는 거예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알칼리성 효소가 나오고 그 단백질은 산성 효소가 나오는데 두 개를 동시에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알칼리성 효소와 산성 효소가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게 동시에 나오면 이게 지금 알칼리산 결합되면 뭐가 되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게 산과 알칼리가 결합되면 중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탄수화물 소화효소의 알칼리성과 단백질 소화효소의 산성이 두 개가 딱 결합을 합니다. 그 두 개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위 속에서 이게 섞이면서 두 개가 다 나오면 중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 중성이 된 소화액은 이 탄수화물도 소화를 못 시키고 단백질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안 내려가고 계속 머물러서 더부룩한 거예요. 속이 더부룩하게 계속 있으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음식물이 발효를 합니다. 우리 몸은 36도 오브예요. 거의 대부분이 건강한 사람들 35도라고 뭐 낮은 체온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35도, 36도, 37도 이 사이에 있는 이 온도는 발효하기에 너무나 좋은 온도라고 그래요. 발효를 시키기에. 그럼 이게 발효가 되면 속에서 발효가 돼서 장애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발효가 돼서 내려가면, 장애까지 내려가면 이미 그때는 부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식물이 부패가 되면 지독한 방귀 냄새가 납니다. 그 방귀 냄새가 사실은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은 방귀 냄새 거의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방귀 냄새가 난다 하는 건 이미 장 속에서 부패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패가 되고 있는 이 음식이 방귀 냄새가 난 가스가 발생을 하고, 이런 부패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 속의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굉장히 나쁜 독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미 그때부터는 내 몸에 독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독을 먹어서 내 몸에 독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고 잘못 먹어서 이렇게 독을 만드는 거예요, 몸 속에서. 그래서 발효 다음에 부패가 되면서 방귀도 지독하게 나오고 똥냄새도 지독하고, 사실 그렇게 해서 이 부패 정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조합을 잘 보세요. 제가 생선을, 어제 저녁에는 생선 반찬이 있었는데 생선을 간을 하지 않은 생선하고 무채하고 같이 얹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그러니까 생선을 밥으로 먹은 거죠. 근데 너무 소화가 잘 됐어요. 그리고 탄수화물, 그 밥을 먹을 때는 생선을 안 먹고 밥하고 김치하고 반찬. 생선을 먹을 때는 생선하고 김치하고 반찬. 그러니까 김치 반찬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특히 탄수화물과 단백질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소화액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반찬을 채소 반찬, 뭐 숙채든 생채든 상관없습니다. 채소 반찬을 주로 먹고 김치 많이 먹고 우리가 고기 많이 먹고 속이 톡하고 안 좋을 때 그런 때 김치를 약간 익은 김치를 밥하고 먹었을 때 쑥 내려가는 그런 걸 느낀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 친정엄마가 늘 속이 안 좋아서 밥 안 먹을래 그러면 김치만이라도 먹어라 그러면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먹을 때는 채소, 우리가 많이 먹는 샐러드 이런 거 먹어도 돼요. 그리고 고기도 싸 먹어도 돼요. 채소에 많이 싸 먹는데 거기에 채소에 고기에 밥은 얹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먹으면 그거는 부패되기가 쉽다. 이 책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저도 이걸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밥하고 채소 반찬, 고기하고 채소 반찬. 고기는 안 먹지만 생선은 먹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꽁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싱싱한 거 사서 먹어요. 그러면 그걸 구워서 채소 반찬하고만 먹어요.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간 안 하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먹었을 때는 속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게 역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개를 결합해서 먹었을 때 속에서 발효가 되고 부패가 되고 소화효소가 역할을 못하니까. 근데 소화효소가 역할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소화효소가 고갈된 이제 현대인들은 40대 이후에는 거의 소화효소가 고갈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산효소도 나오고 알칼리 효소도 나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소화효소가 안 되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 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오면 결국은 내 몸에 효소가 고갈이 됩니다. 그 효소가 고갈이 되면 이 효소가 고갈되면 결국은 이제 이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서 효소는 고갈시키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많이 빵빵하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 섭취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은 내 뇌는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출출해 배고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영양소가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먹을 걸 찾아요. 야식도 해요. 간식도 해요. 배고픈데 먹을 거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고 빵 조각이라도 있으면 먹고 떡이라도 먹고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또 먹다 보면 살은 점점 찌고 사람이 살은 찌는데 힘은 더 없고 그때부터는 고혈압, 당뇨, 암까지 이런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은 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서 이제 대사효소, 소화효소 다 고갈돼 버리고 결국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게 현대인들이다. 현대인들이 질환에 시달리는 건 무조건 잘못 먹은, 자기 자신이 잘못 먹은 탓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식생활부터 제대로 개선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63kg 암 발병 당시에 63kg였는데 지금 50kg로 내려왔거든요. 한 13kg 빠졌는데 지금은 밥을 그때 63kg 나갈 때만큼 지금 똑같은 양을 밥을 먹어요. 그런데도 살이 찌지도 않고 에너지가 없지도 않고 더 오히려 에너지는 넘치면서 살은 안 찌고 이런 그 생활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현재 먹는 방법이 제대로 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는 방법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과일을 언제 먹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전에 뷔페에 갔을 때 저는 이 과일을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건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일을 결혼식장이었는데 가서 과일 접시를 먼저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벌써 다 먹었냐고.
벌써 이렇게 과일을 갖다 먹으면 어떡하냐고. 다 먹고 과일을 마지막으로 먹으라고. 왜 벌써부터 이제 안 먹을 거냐고. 이렇게 좀 이상하다는 듯이 과일을 갖고 와서 먹으니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머릿속에 우리는 과일은 디저트로 그냥 밥 다 먹고 나서 먹는 거야. 이렇게 딱 고정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정관념은 바꾸셔야 됩니다. 절대로 바꾸셔야 돼요. 과일은 그 20분, 과일 자체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나올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서. 그걸 과일 먹고 체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 과일 먹고 체하지 않는다는 뜻은 과일 자체에 소화 효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야채에도 있고, 그렇지만 숙취에는 없습니다. 익힌 채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 효소를 제대로 먹으려면 생야채, 생과일을 많이 먹는 게 좋다. 효소를 아끼려면. 그 자체에 자기네가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는데, 그게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게 한 20분, 15분, 20분이면 이미 과일은 이미 소화 다 돼서 내려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과일을 먼저 먹으면 내가 나중에 먹은 그 음식하고 섞이지를 않는데,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또 디저트로 과일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과일이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섞여요. 과일은 당분과 산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과일에. 이거 두 개가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기존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하고 막 뒤섞이면서 더 빨리 발효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발효 활동을 하고, 발효 위에서부터 발효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장으로 내려가면서 부패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과일을 뒤에 먹지 마라. 앞에 먹어라. 그게 나오고요. 특히 또 과일 중에서도 신과일과 당과일이 있어요. 우리 암한우님들은 당과일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고 책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당과일을 먹는다고 하면 신과일을 먼저 먹고 단과일을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원리가 신과일이 먼저 들어가서 그 속에 산과 결합시켜서 상당히 많이 이게 산으로 딱 감싸고 있을 때 당과일이 들어왔을 때 이 당과일은 당분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많이 들어있거든요. 소화 흡수하기가 쉽더라. 빨리 사귄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는 당과일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감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고향집에 감나무가 3그루나 있었거든요. 근데 감이었는데 그렇게 어릴 때 먹던 과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동생도 감을 좋아하는 거 보면 누구나 그런가 봐요. 그런데 과일을 그렇게 감 좋아하던 그 과일 좋아하던 그 감을 암 걸리고 나서 제가 당과일을 좀 제한을 해라. 그 말에 끊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먹고 싶긴 해요. 근데 가능하면 암 하느님들은 단과일보다는 신맛과 그 단맛이 동시에 나는 과일. 그런 거 많죠. 귤도 있고, 키위도 있고, 레몬도 있고. 이제 레몬은 물론 항암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레몬은 짜서 물에 타서 먹기도 하고, 끓여서 뜨겁게 차를 마시기도 하고, 저는 또 그래요. 그리고 또 반찬할 때 식초도 쓰지만 식초 대신 레몬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몬 많이 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또 키위 같은 경우는 그 과육과 씨앗을 동시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그 영양에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귤도 겨울에는 지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겨울 접어들면서 제주도에 그 친환경 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환경 귤하고 일반 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친환경 귤은 굉장히 겉에 막 곰보같이 엄청 뭐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보면 이렇게 그렇게 못 먹을 벌레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갖고 그 귤을 껍질째 칼로 잘라요. 껍질째 잘라서 먹으면 이게 껍질째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 겨울에 2박스를 먹었어요. 친환경 귤을. 근데 2박스 다 먹고 나서 또 주문하려니까 이제 다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철에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철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친환경 귤 같은 건 껍질에는 뭐 알맹이보다 항암 성분이 뭐 수십 배가 많다고 했어요. 특히 그 귤 껍질에. 그래서 제가 귤을 껍질째 먹는 거의 2박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식품을 먹을 때 과연 이게 내 몸에 들어가서 항암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인가, 아니면 독소를 일으켜서 내가 항암에 오히려 그 방해를 받을 것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하면서 특히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동시에 내 위 속으로 집어넣지 말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